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엑스큐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특이한 이게 공시에서 좀 봐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지점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요런 공시도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한번 알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엑스큐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엑스큐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님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뿐이지 투자를 이렇게 하라고 강요드리는 거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제가 져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 의견이고 소설일 뿐이고 한 거예요. 다만 공시상으로 이런 것들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팩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스큐어고요. 엑스큐어가 이제 제가 오늘 이거를 이렇게 짜왔어요. 별건 아니고요. 큰 건 아니고요. 엑스큐어 황금 낙하산 그리고 추가 증자 가능성, 요게 이제 오늘의 메인 이야기예요. 황금 낙하산 그리고 추가 증자 가능성, 요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엑스큐어의 공시가 나왔어요. 엑스큐어의 공시가 나왔고요. 두 가지 우리가 그동안 여기까지는 8월 1일 나온 공시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시고, 8월 13일부터 오늘까지 나온 공시에 대한 거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가져왔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어요. 결국 했습니다. 3,044원짜리를 30억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전환 청구를 했어요. 언제 했대요? 언제 주식으로 바꾼대요? 9월 6일날 바꾼대요. 9월 6일날 바꾸면 언제부터 매도가 가능한 거지? 9월 4일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30억, 3,000원짜리 98만 5,544주는 9월 4일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도 가능.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바로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공시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이제 이게 안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건이 뭔데, 여기 보게 되면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이사님이 사내 이사님이 배영훈 이사님에서 안은철 이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다. 나머지 이사님은 그대로고 배영훈 이사님이 빠지고 안은철 이사님이 새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목적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임원진 바뀐 거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메인 주주총회의 소집, 이걸 봐야지. 목적이 뭔데? 사업 목적 추가를 합니다. 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영상, 오디오, 뭐 로봇 임대업부터 해서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많아요. 뭐 광고 대행업,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자료 처리, 뭐 영상 보안, 뭐 AI 관련 제품, 지능형 로봇 제조, 가상, 블록체인 기반, 뭐 어쩌고 다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있고요. 자, 그리고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를 늘립니다. 무슨 소리죠? 우리 이거 추가 증자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얘기죠. 자, 원래 50%를 주식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70%로 늘렸습니다. 한도를. 신주 인수권에 대한 한도를 발행을 증액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거고요. 뭐 주주 명부 폐쇄일 뭐 이런 것. 그리고 전환사채도 마찬가지. 리밋이 1,000억이었는데 2,000억으로 늘린다. 전환사채를 1,000억까지 발행할 수 있었는데 2,000억으로 이렇게 늘린다. 요거 추가돼 있고요. 그럼 뭐야? 증자하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신주 인수권도, 이거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건 BW입니다.
형님들 아시죠? 우리 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건 10이에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뭐예요? BW입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건 분리되어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돼서 얘도 2천억으로 늘린답니다. BW도 1,000억에서 2천억으로 증액한다. 이렇게 한도를, 발행 한도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교환사채 마찬가지. 교환사채 뭐지? 우리 이거 EB잖아, EB. EB도 마찬가지 1,000억에서 2천억까지 증액한다. 그리고 봐야 될 포인트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랑 여기 요거.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신기한 게 있죠. 예, 형님들 이거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적대적 인수 합병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 직에서 해임되는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 보상액을 30억으로 지급한대요. 예. 퇴직금 말고 퇴직금 플러스 퇴직 보상금 임원한테 30억 지급. 언제? 적대적 M&A에 노출되거나 적대적 M&A를 통해서 경영진이 바뀌게 된다면 30억을 지급하래요. 추가로.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됩니다. 예, 요런 것들이 신설이 되고요. 요거는 뭐라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볼 거 없고요. 여기 안은철 이사님이 새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 요 이사님이 새로 들어오시는 거고, 배영훈 이사님이 아웃된 거고요. 아웃이 아니라 나가신 거고, 여기가 인 이렇게 들어온다. 요게 바뀐 겁니다. 예, 바뀐 거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한 것 큰 의미는 없지만 왜 이런 조항을 걸어 놓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적대적 M&A라는 게 있습니다, 형님들. 적대적 M&A가 뭔가요? 적대적 M&A. 형님들 아시죠? 적대적 M&A는요. 대주주 말고, 대주주와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냥 지분을 이 사람들 모르게 많이 모으거나 사거나 해서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대주주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을 적대적 M&A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적대적 M&A를 나는 대주주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었고 하지만 근데 나는 지분율이 작고 하기 때문에 뺏길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회사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넣는 거예요. 예. 퇴직 보상액을 30억, 각 30억입니다. 경영진들, 예. 이사님들, 경영진들한테 각 30억씩 주고 이 회사를 만약에 M&A 적대적으로 하면 다 줘야 돼, 이 사람들한테 돈을. 그러면서까지 회사를 인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조항을 깔아놓으면 적대적 M&A가 들어와도 경영권을 뺏기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오죠. 예. 그거를 뭐라고 하냐? 황금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적대적 M&A 방어 수단이 있어요.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황금 낙하산 조항입니다. 이거는 형님들 다 아시다시피 HLB에서도 예전에 있었고요. 예. 걸어놨다가 지금은 해제를 했습니다. 황금 낙하산을 걸어놨어요. 이거는 황금 낙하산은 보통 대주주 지분율이 작고 소형주 그리고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대주주 지분율도 작고 소형주고 그런데 회사를 그냥 확 홀랑 뺏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금 낙하산 조항을 걸어놓고 내 주변에 있는 이사진들, 내가 믿고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진들을 갖다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퇴직보상금을 거액을 주고
할 수 있게끔 걸어놓는 거를 이제 황금 낙하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쉽게 회사를 뺏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고요. 이 포이즌 필은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이건 보통 대형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많아요. 이번에 델타 항공이었나? 사우스 거기 항공이었나? 아무튼 거기에서도 이제 포이즌 필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대주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대주주 지분을 위협할 만큼 누가 이렇게 확 같이, 만약에 누구는 5% 갖고 있고 누구는 8% 갖고 있고 누구는 10% 갖고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한 번에 뭉쳐서 팀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팀으로 뭉쳐서 이 회사에 이거를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율이 만약에 10%, 12% 이상 올라가면 이런 포이즌 필이 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걸어놓는 겁니다. 뭐냐면 대주주한테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신주를 더 많이 찍어서 내가 대주주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를 이제 포이즌 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경영권 방어를 하게 되죠, 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어하는 거를 포이즌 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는 보통 대주주,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밸류업 막 프로그램 나오면서 뭐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데 포이즌 필 걸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게 이제 이 포이즌 필이라는 거고요. 황금 낙하산은 말씀드렸듯이 소형주나 요런 데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포이즌 필은 대형주에서 오는 거다. 그리고 이런 황금주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는 못 봤고요. 이건 뭐냐면 한 주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한 주의 의결권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주총에서 의결된 이제 중요 사항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경영진을 바꾼다, 경영진을 최대 주주랑 뭐 해서 바꾼다, 이런 것들이 의결되면 그 황금주를 가진 한 주로 의결권 행사를 거부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의결권 한 주는 당연히 최대 주주가 갖고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말이 나오는 게 차등 의결권, 이런 거는 경영진하고 최대 주주에 걔네들이 가진 주식은 한 주에 의결권을 10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결권을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런 식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볼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이 황금 낙하산이랑 포이즌 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형주들도 이 황금 낙하산 걸려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대적 M&A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가장 쉽지가 않은 이유가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적대적 M&A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황금 낙하산은 대형주에서는 왜 잘 안 나오냐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초대형주에서는 뭐 얼마 줄 건데, 퇴직금 그거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돈 주면 되잖아. 그래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 낙하산은, 그리고 그 ESG 경영 있죠.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서 ESG 경영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 경영에서 약간 그 점수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 경영 점수에 대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그 경영 점수, ESG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점수가 감점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넣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걸로 가자 하는 추세죠, 지금은. 예. 어쨌든 엑스큐어는 지금 뭘 걸었다? 이 황금 낙하산을 건 겁니다. 황금 낙하산 조항이 추가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드리면 되고요. 다음 조항 뭐 주주총회 이런 거 살펴봤고요. 그럼 주가는 왜 이래? 그리고 오늘 공시가 또 나왔죠. 나항록시의 지분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환사채 매각에 따른 통보. 이게 아까 봤던 그거예요. 30억 3,044원짜리. 요게 장외로 블락으로 누가 가져갔어. 장외로 이렇게 75만 7,193주가 팔렸다. 예,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정리했던 거에다가 다시 추가를 해서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렇게 정리를 했고요. 원래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 CB가 오늘 나온 공시죠. 3,044원에 CB가 98만 5,544주가 있었는데
30억이고요. 9월 6일날 전환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 75만 7,193주는 누군가가 가져갔어. 몰라. 누구야? 나도 몰라. 형들도 모르고. 회사에서 알겠죠. 판 사람들 알겠죠. 저희는 누가 팔았는지 어떻게 팔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남은 차액. 12는 98만 주 정도 전환을 했는데 75만 주만 블락딜로 넘어갔네. 그럼 나머지 23만 주 어디 갔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23만 주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주식으로 누군가가 바꿔갔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분한테 팔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23만 주는. 이 시비를 어떻게 누가 찢어먹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23만 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8만 5천 주가 어쨌든 9월 4일부터 매도될 수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매도될 수 있다는 거야. 9월 4일부터 매도가 가능. 근데 9월 4일은 무슨 날이야? 구주 납입 날이야. 그리고 9월 4일은 주주총회일 아니에요? 맞아. 9월 4일은 주주총회야. 주주총회 시비 매도할 수 있는 날짜, 구주 납입 날짜. 이 세 개가 3박자가 딱 왁구가 맞는 거죠. 이거 시비 9월 4일날 팔 수 있고 구주 9월 4일 납입하고 9월 4일이 주총이고. 예.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그럼 왜 이거 7,650원에 가져가는데 왜 지금 주가 내려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추가로 증자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추가로 증자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여기 지금 원래 10일을 이만큼 찍었잖아요. 신주를 지장전이란 데서 80억을 찍고요. 이맨 컴퍼니 컨설팅에서 70억을 찍어요. 150억을 찍었는데 추가로 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더 찍는데 그게 지분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니까 황금 낙하산을 걸었겠지. 응? 그러니까 황금 낙하산을 걸지 않았을까요? 왜? 대주주는 지분 다 가진 게 264만 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딜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전체 딜이 다 끝나고 나면 AI 마인드봇 에코티라는 대주주가 이 회사의 지분을 26만 4천 주를 들고 있다고. 264만 주. 264만 805주를 들고 있는데 추가로 증자가 많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뭐 같은 분들일 수도 있겠죠. 이게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투자조합으로 나눠져 있지만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구주를 2만원에 사잖아. 70만 주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다 싸게 사나, 주가를. 그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다 같이 한 무대기를 모여서 댐비면, 한 무대기를 모여서 만약에 댐비면 어떡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264만 주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자를 찍을 것 같긴 하고요. 거기에 그래서 황금 낙하산을 걸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황금 낙하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걸어 놓는 것 같고, 안전하게 일단 펜스를 쳐놓는 거죠. 대주주가 펜스를 쳐놓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납입을 하고 뭐 니들끼리 뭘 어쨌든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먹고 나가라 뭐 이런 생각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여기에 추가 증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에 추가 증자 언제? 9월 4일 이후에. 9월 4일 이후에. 왜 9월 4일 이후에 나와야 임시주총이 그 CB랑 BW를 한도액을 증액시켜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월 4일날 임시주총에서 구주 납입하고 CB 뭐 매도 털 거 있으면 털어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신주를 찍는 거지. 지금 이 하이퍼 코퍼레이션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윗상단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이퍼 코퍼레이션도 시비를 지금도 찍었습니다. 하이퍼 코퍼레이션을 FSN이 인수하고 나서 이 엑스큐어를 AI 마인드봇 에쿼티에다가 잠시만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추가 증자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예상한다고 했죠. 예상. 제 예상입니다. 예상. 예. 그 이유는 여기 보게 되면 하이퍼 코퍼레이션이 AI봇 에쿼티에다가 돈을 넣고 엑스큐에다 넣는단 말이야. 하이퍼 코퍼레이션 위에는 뭐가 있어? FSN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FSN, 하이퍼 코퍼레이션, AI 마인드봇 에쿼티, 그 다음에 엑스큐어. 이런 구조에서 하이퍼 코퍼레이션이 FSN이 하이퍼 코퍼레이션을 인수한 이후에 하이퍼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시비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이퍼 코퍼레이션도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나왔는데 딜레이가 됐어요. 원래 8월 22일 날 돈을 납입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면 이게 AI봇 에쿼티에다가 넣을 돈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넣을 돈이란 말이야. 이 시비가 돈이야. 돈을 넣을 거야. 근데 8월 22일 날이었다가 9월 23일로 미뤘어. 근데 AI봇 에쿼티가 그러니까 하이퍼 코퍼레이션이 AI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파라곤 투자조합이 하이퍼 코퍼레이션에 9월 23일 날 시비를 넣습니다. 얼마를 넣을까요? 100억을 넣어요. 100억을 넣고요. 타법인 취득자금입니다. 이거는 AI봇 에쿼티로 가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하이퍼 코퍼레이션이 23일 날 파라곤한테 돈을 받아서 하이퍼 코퍼레이션은 그 돈을 AI봇 에쿼티에다가 넣고 AI봇 에쿼티는 엑스큐어에다가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날이 9월 25일이에요. 여기 80억. 언제야? 9월 25일이야. 9월 25일. 그럼 돈이 어떻게 오는 거냐? 하이퍼가 있으면 여기에 시비를 누가 찍어? 파라곤이 찍어요. 파라곤 투자조합이라는 데서 찍습니다. 100억을 넣어요. 100억. 100억을 넣고 이 하이퍼가 AI봇 에쿼티 얘는 누구야? 얘는 엑스큐어 대주주야. 여기에 돈을 언제 넣기로 했어? 25일 날 넣기로 했어. 얘네는 이거를 23일 날 넣기로 했어. 돈이 23일 날 하이퍼로 들어가서 하이퍼에서 AI봇 에쿼티로 23일 날 옮길지 24일 날 갈지 몰라. 그리고 여기가 25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갈지 몰라. 근데 AI봇 에쿼티는 엑스큐어에 80억을 25일 날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파라곤에서 하이퍼로 들어와서 하이퍼에서 AI봇 에쿼티로 가서 AI봇 에쿼티가 엑스큐어에 80억을 넣으면서 대주주가 되는 뭐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해오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정리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고요. 하이퍼는 이번에 시비가 딜레이가 됐지만 보세요. 하이퍼는 시비가 딜레이가 됐지만 단가는 낮아졌습니다. 단가는 낮아졌고 그리고 단가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로 낮아졌고 한 달을 더 미뤘어요. 9월 23일이라는 거는 어쨌든 9월 25일 날 엑스큐어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이때는 납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엑스큐어한테 돈이 하이퍼에 들어오면 엑스큐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엑스큐어의 유상증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25일 날 우리 엑스큐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최대 주주가 누구야? 얘네잖아. AI봇 에쿼티 마인드래매. 여기 AI 마인드봇 에쿼티래매. 근데 얘네들이 신주를 찍어서 넣기로 한 날이 언제야? 그럼 대주주가 바뀌는 날이 정확하게 9월 25일이죠.
9월 25일이에요. 9월 25일인데 9월 25일 날 XQ에 얘네들이 돈을 넣는지 안 넣는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린 이틀 전에 확인할 수 있잖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하이퍼의 시비가 납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돈이 들어와야 하이퍼에서 AI로 가고 AI에서 XQ로 돈을 넣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XQ에 돈이 25일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하이퍼 코퍼레이션에 이번 시비 9월 23일 시비가 납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주가 왜 이렇게 낮춰놓고 있냐? 추가 증자할 것 같으니까. 저는 추가 증자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추가로 시비를 찍지 않을까? 추가를 시비로 찍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여기 나랑록시 지분 판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못 팔아요. 9월 4일부터 팔 수 있습니다. 3,000원짜리 물량은요 지금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시장에 그거 팔았다 그러면 그냥 뭐 안 됩니다. 이거 가요. 그러니까 9월 4일부터 주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를 올라갔을 때 샀던 물량들 제외하고는 아니면은 뭐 예전에 대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변 모찌들 그런 것들 빼놓고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물량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근데 9월 4일부터는 틀려지죠. 9월 4일부터는 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3,000원짜리가 매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9월 4일 이후에 주가를 한 번 더 구주 납입을 봐야 되겠죠. 구주 납입을 봐야 되겠죠. 구주 납입이 되고도 주가가 눌러진다. 그럼 일부러 누르는 겁니다. 7,650원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 이 사람들 100억 넣잖아. 100억. 프록시마 알파랑 룩스랑 같이 해서 100억을 넣는다고. 50억씩. 근데도 주가를 누른다. 납입을 했는데 만약에 9월 4일날 납입을 했는데 주가를 누른다? 그러면은 분명히 추가 시비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추가 시비를 발행해서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안 그러면 이분들 바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진짜 뭐 완전 아삼육이거나 7,650원에선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납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대주주 납입 이거 있죠. 이거는 언제 확인할 수 있다? 9월 23일 날 하이퍼 코퍼레이션으로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주가를 내린다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량을 소화하고 추가 증자를 하는데 추가 증자는 CB가 되거나 BW가 되겠죠. 이거를 찍는데 이거를 찍을 때 싸게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양해를 구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주가 좀 낮춰서 좀 주가 싸게 찍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이 일단 9월 4일날 들어온지를 봐야 되고요. 어쨌든 근데 9월 4일날 모든 게 왁구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 12 물량도 9월 4일부터 나올 수 있고 임시유총 날짜도 9월 4일이고 구주 납입도 9월 4일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엑시트를 하는지 1차적으로 이분들의 엑시트가 먼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정리가 됐죠? 1번은 얘네들의 엑시트가 어떻게 되는지 9월 4일 이후에 엑시트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 뭐야? 이거 납입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추가 증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추가로 10이나 BW 찍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음번 이 딜을 마무리해주는 게 뭡니까? 신주가 들어와야죠. AI 마인드봇 에쿼티가 유상증자 80억을 딱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다? 하이퍼 코퍼레이션에서 23일날 만약에 시비가 제대로 발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Q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증자 때문에 좀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근데 구주 납입부터 확인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구주 물량이 100억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100억을 구주를 떠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형님들 매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사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이거를 보려고, 물론 6개월 락거는 애들도 있어요. CB 떠서 6개월 락거는 애들도 있어요. 웨스트라이즈로 치면 지금 얘네들이 6개월 락건 거죠. 이거 떠간 사람들이. 예, 웨스트라이즈는. 근데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으로 떠가는 분들은 어쨌든 7,650원에 떠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엑스큐어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하이퍼가 23일날 12를 찍어서 납입이 된다. 그러면은 엑스큐어에도 AI 마인드봇 에쿼티가 삼자 배정을 넣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9월 4일날 임시주총이 맞춰지면서 구주 납입 봐야 되고, 블락딜로 나오는 그 시비가 나올지, 시장으로 나올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구주 납입이 된다면 7,650원에 갖고 있는 분들이 들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분들이랑 같이 만약에 시비를 이분들도 같이 나눠 가졌다. 그럼 단가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증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 예. 추가 증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님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정리해 온 게 맞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요거 최근 거까지 해서 정리해 온 겁니다. 지분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엑스큐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